그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1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시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는 진료를 받으셨는데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려운 질문을 들고 오셨네요. 네. 비용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임플란트 하실 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비용에 대한 거는 뭐 언급을 안 할 수 없으니 오늘 한번 얘기해 보죠. 솔직히 각자 병원에 대해서 병원이 책정한 비용이 다르다. 각 병원이 추구하는 방향과 자신이 이 시술을 할 때 합리적으로 이 정도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뭐 그 비용 아닐까요? 뭐 물론 더 한번 찾아봐야죠. 임플란트 자체만으로 뭐 비용을 그렇게 책정했을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뼈 이식이라든지 다른 시술에 의해서 뭐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치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우선 치아 뿌리를 대신해주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있고 이 위를 연결하는 연결부와 치아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내 치아를 대신하는 건데 요거까지가 포함된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이소와 아트박스의 차이랄까요? 브랜드만의 그 각자의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산이 조금 더 비용은 더 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자 원장님들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보고 또 학회도 가보고 하다 보면 각자 원장님들의 스타일이 있는데 딱 그 원장님들이 추구하는 진료의 이상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선호하시는 브랜드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로 하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은 뭐 그죠? O 회사와 S 회사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술면으로 보면 저는 오스템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숙달되셔서 파노라마만으로도 이 정도 상황이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는 원장님이라면 뭐 논외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3차원적 CT를 찍고 잇몸 뼈라든지 주변 조직에 대한 거를 1차적 판단을 완벽하게 한 이후에 시술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내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이 픽스처를 내 뼈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뼈를 보고 그나마 이쪽 뼈가 튼튼하구나 하는 부분에다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위에 보철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이 있다면 3D 가이드에서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은 없이 머리를 먼저 구상해 봅니다. 위에 치아랑 관계를 보니 이렇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를 먼저 계획한 이후에 이제는 잇몸이 열려요. 가상으로 3D 분석을 해서 이 방향으로 보철을 만들기 위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지 말고 이렇게 심으세요를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거에 맞는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은 가이드라고 부르는 임플란트를 한 방향으로 의도한 방향으로 심을 수 있는 그 기구를 구강 내에서 만들어서 구강 내에 적용시킨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합니다. 조금은 어렵죠? 다음번에 저희가 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질문은 따로 한번 하죠.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보철까지 비용이 다 완벽하게 됐다면 유지관리로 넘어가는 거지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가전제품을 샀는데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AS가 보장되는 기간 안에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죠. 그 대신 출장비 정도만 지출을 할 겁니다.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임플란트도 보장되는 유지관리 기간들이 각 병원마다 책정이 돼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아까도 제가 이제 모형을 계속 앞에 두고 있는 이유가 이 뿌리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구조에 이 치아를 연결할 때 제가 뭘 돌리고 있죠?
나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 사이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추후에 임플란트 유지 보수를 하는데 꼭 신경 써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에서 가장 좋은 점이랄까요? 임플란트는 평생 심고 나서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잇몸 주변에 있는 염증이 생기면 우리 치아보다 염증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19개월째 하고 있는, 19개월이면 1년 7개월 정도 됐나요? 그분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 당연히 식입한 임플란트가 뼈랑 유착되는 게 실패됐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뼈에 유착되지 않는 임플란트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후속 조치가 조금은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변 조직까지 감염이 되면서 이식했던 뼈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소실이 돼서 그걸 다시 만드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 환자분한테도 내가 진료를 못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건넸거든요. 케이스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13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진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최소한으로 건드려서 요만큼만 진료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비용을 안내를 드렸어요. 당연히 1300만 원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 200만 원을 더 내시면 시작할게요. 뒷수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완성 단계라 200만 원 제가 돌려드렸죠. 네.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 적정된 비용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을 했어서 원래 얘기 드렸던 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19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요? 우선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병원에 갔는데 상담을 받고 이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가 가는구나, 그건 사람의 느낌이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케이스에 대한 경험치를 실제로 환자분들 케이스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가도 굉장히 큰 고려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환자마다 구강 상태라든지 조건이 다 다르지만 이게 가나마 가장 기억에 남고 환자분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까지 이런 어려움을 제가 그리고 환자분이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라는 거를 얘기해 주신다면, 진료도 잘하는데 공감까지 해주시는 원장님을 찾는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을 꼭 동반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즉 고령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진료를 받는다라기보다 몸이 버텨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드시는 약물도 너무 많으시고, 과연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내가 괜찮은 몸 상태인가를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너무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주사라든지 드시는 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뇌에 한번 병변이 생기셨던 분이라서 그 출혈 관련된 약물도 드시고, 그러면 우선은 절개해서 피를 봐야 되는 기본적인 시술이다 하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임플란트 비용에 관한 게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을 맡기는데 비용만 고려하기엔 고려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라는 것도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